하지만 메타 분석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의 허와 실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자, 이러한 메타 분석의 맹점을 보여주는 예시 두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약과 식품과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서 나누는 건강나눔의 정세훈 약사입니다. 제가 취미로 게임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거나 혹은 저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익명성에 기대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라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 채널에 악플이 달렸을 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일일이 대응을 했는데 이게 대응을 해봤자 제 에너지랑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조용히 그냥 차단만 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리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리플인데요. 이건 좀 선을 넘었어요. 제 개인적인 모욕이었다면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제가 속한 직군 자체를 폄훼하는 걸 보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제가 우루사와 밀크시스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우루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다 보니 반사적으로 제가 밀크시스를 칭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밀크시스 상위원 제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밀크시스를 권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밀크시스의 효과가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저는 밀크시스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밀크시스를 왜 믿고 드셔도 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밀크시스의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들고 와봤자 그 반론의 논지 자체가 그런 논문을 들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들고 오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스의 가장 선구적인 품목이 무강약품의 레가론입니다. 레가론은 연 100억씩 현재도 처방이 되고 있는 간질환에 쓰이는 의약품이고요. 다시 말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댓글을 쓰신 분이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상당수의 의사분들이 환자들의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가론을 처방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제약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좀 밀리기는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약이나 의료 수준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 국가의 허가관청인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를 했고요. 여전히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뒤늦게 밝혀져서 효능 효과가 축소되거나 하는 예는 간간히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전체 의약품 역사에서 극히 일부고요. 밀크시스는 허가받은 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잘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밀크시스보다 많이 처방되고 있는 간장약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들이 있다는 것이 밀크시스의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자, 밀크시스의 효과가 없다는 논지에 인용된 문헌이 메타 분석으로 연구한 문헌입니다. 자, 메타 분석은 대규모 임상이 진행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좋은 분석법이에요. 저 역시 영상을 만들 때 메타 분석을 한 문헌도 자주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메타 분석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의 허와 실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해당 주제의 모든 논문을 분석하진 않습니다. 그 저자가 나름 기준을 가지고 논문을 솎아내요. 또한 분석법도 어떤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가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지를 분석 주체자가 정합니다. 즉 데이터는 객관적일지 몰라도 분석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과장을 많이 섞으면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싶으면 그거에 유리한 데이터나 분석법을 쓸 수가 있고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으면 불리한 데이터나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메타 분석이 그렇게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면 어째서 메타 분석 결과를 허가 요건으로 인정하는 허가관청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는 물론이고 FDA, EMA 어느 곳에서도 의약품을 허가할 때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하지 메타 분석 논문으로 그런 허가를 변경해 주거나 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요. 자, 이러한 메타 분석의 맹점을 보여주는 예시 두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코펜하겐 쇼크로 알려진 비타민 보충제에 관련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비타민 A, C, E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더니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타민을 먹은 쪽이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이걸 가지고 화학 비타민은 해롭다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거 생겨나기도 했죠. 자, 이 논문을 보시면 그냥 영양학을 대충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다 분석했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E를 2000IU를 수백 명에게, 비타민 A 25,000IU를 수천 명에게 투여한 연구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비타민 A 20만 IU, 비타민 E 5,000IU짜리 그런 연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비타민 A나 비타민 E를 이렇게 고함량으로 담을 생각을 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과량에 대한 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 영양제들에도 좀 조심해서 담는 편이고요. 임산부 영양제들은 아예 안 담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 연구 저 연구 다 섞여 있는 그걸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또 다른 하나는 국내 명승권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오메가3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2017년에 결과를 발표하셨던 논문인데 여기서 오메가3가 고지혈증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참고로 이 명승권 교수님은 국내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영양제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임산부가 엽산 먹는 거 말고는 모든 영양제는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메타 분석 문헌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연구 간의 편차가 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메가3 관련된 영상에서 그리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메가3 3패는 오메가3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나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메가3의 상당수는 3패 검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된 문헌들만 취합을 해서 결과를 냈으니 당연히 오메가3 제품마다의 차이는 반영되지가 않았겠죠. 정말 3패 관리 잘 된 믿을만한 제품들로 진행한 임상을 추려서 메타 분석을 했다면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왔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메타 분석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제품으로 진행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취합하다 보니 이렇게 한계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스폰 임상에 대해서도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 주도 임상이 결과 도출에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 없다는 대다수의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해주는 모든 약들 있잖아요. 그 모든 약들의 허가 임상들 중에 회사 스폰 임상이 아닌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약은 개발한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요. 뭐 그 임상의 샘플 사이즈나 연구 디자인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신뢰도 있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적이지 그걸 누가 스폰했는지에 따라서 색안경을 끼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과학은 객관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걸 실험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밀크시슬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혹은 명승권 교수님을 비난할 의도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견해인 거고 또 그분들의 충분한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더 믿고 신뢰할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의 말이 좀 맞아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쪽을 무턱대고 비난하는 행위는 전혀 쿨하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 밀크시슬 무용론에 대한 반론을 전달드린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영상이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